2026년이 되면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체감하는 변화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달라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규칙도 달라진다입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는 60대 이상에게는 이 변화가 숫자 몇 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활 리듬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요즘같이 물가가 한 번 오르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시기엔 10,000원이 오르고 20,000원이 오르는 것도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는 국민연금부터 건강보험 그리고 장기요양까지 보험료 부담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제목에 적어주신 것처럼 국민연금 내는 돈이 오르는 부분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로 확 뛰는 방식이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면서 2026년에는 기존 9%에서 9.5%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니까 본인 체감은 절반으로 나뉘지만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감이 훨씬 크게 온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역가입자는 지금은 한 달에 18만 원을 내는데 2026년에는 19만 원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절반이니까 9만 원이던 것이 9만 5천 원 정도로 오르는 느낌이죠. 액수만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게 2026년의 끝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60대인데 아직 일하고 계신 분들, 특히 재취업이나 일용직 자영업으로 다시 소득이 생긴 분들은 월급이나 매출이 늘었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 보험료 부담이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걸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나쁜 변화로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은퇴 후 소득을 메워주는 힘을 나타내는 소득 대체율도 2026년에 43%로 올리는 방향이 같이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더 오래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받을 연금의 기초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구조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2026년 1월부터는 국가가 연금급여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법 조문에 더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손질되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제도가 바뀐다고 내 노후가 자동으로 편해지는 건 아니니 오늘 영상에서는 제도 변화가 내 삶에서 어디를 건드리는지 그리고 내가 당장 어떤 선택을 하면 손해를 줄이고 이득을 늘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60대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이거잖아요. 나는 곧 연금 받을 나이인데 지금이라도 더 내는 게 맞나 아니면 이제는 그냥 받을 것만 준비하면 되나? 답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아직 납부 중이거나 납부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 수급 개시 나이와 내 가입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에 1년을 더 채우는 게 유리한 구간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단순히 내는 돈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돈의 흐름까지 같이 봐야 해요. 둘째, 이미 납부가 끊긴 분이라면 이미 계속 가입이나 추후 납부 같은 선택지가 내게 열려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60대에도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2026년에 체감이 커지는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일하는 어르신의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을 월 309만 원 초과해서 월 509만 원 초과로 올려서 기준선이 훨씬 완화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일하고 싶은데 혹시 연금 깎일까봐 겁나서 일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완화되면 연금과 일을 병행하는 선택이 훨씬 현실적으로 쉬워집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무조건 안 깎인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소득 구조가 근로인지 사업인지 다른 공적연금이나
급여가 있는지까지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60대가 피부로 느끼는 두 번째 큰 변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인상되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평균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월 평균이 2025년 대비 월 2,000원대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안내되고, 지역가입자도 월 평균 1,000원대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설명되지만 여기서 함정은 평균이라는 말이에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은퇴 후에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역보험료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니 내가 납부 체계를 다시 점검할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퇴직 후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혹은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만 바로잡혀도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정해지고, 건강보험료 대비 부가 비율도 13.14%로 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부담만 늘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의 범위와 연결되는 돈이기도 해요. 60대부터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요양 쪽 변화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2026년에는 재가급여, 그러니까 집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쓸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월 231만원 수준에서 251만원으로 올라가고, 2등급도 208만원에서 23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꽤 큰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도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가능한 한 살던 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럴 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조금 더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가족 돌봄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어나서 전체 55만 명 수준에서 57만 6천 명으로 확대되는 계획이 잡혀있고, 재택의료센터도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늘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60대의 삶을 바꾸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했고, 병원에 갈 수 없으면 돌봄 공백이 생겼는데, 이제는 집으로 의료와 돌봄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작은 감기나 낙상 같은 일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서비스가 동네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노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치매와 자산관리 문제죠. 2026년에는 치매 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만 나이 들수록 더 무서운 게 사기와 착오와 가족 간 갈등이잖아요.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 보호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쪽 변화인데, 이건 60대 이상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오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25년 76만원대에서 2026년 82만원 수준으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새롭게 수급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은 애매하게 기준을 넘는 것 같아도 내 소득 구조와 재산 환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상은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집 한 채로 잡혀서 지원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조금씩 완화 방향을 같이 담고 있어서 예전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다시 점검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기초연금도 2026년을 전후로 변화 방향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 각각
20% 깎이는 부부감액 제도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건 당장 모든 분에게 바로 적용되는 단순한 인상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 부부 수급 가구의 불합리함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가 움직이는 신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은 공짜로 더 준다의 해가 아니라 노후를 더 오래 버티기 위해 보험료는 조금 더 걷고 그 대신 연금과 돌봄의 안전망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일은 하나예요. 뉴스에서 누가 얼마 준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항목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세 가지로 나눠서 한 달 기준으로 적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예상액, 기초연금 대상, 여부, 장기요양, 등급 가능성으로 나눠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이 여러 개 생기면서 서서히 흔들린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조금 올랐는데 그냥 넘기고 병원비가 조금 늘었는데 그냥 넘기고 돌봄이 필요해졌는데 미리 준비가 안 돼서 가족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삶이 팍팍해집니다. 2026년 정책 변화는 그런 작은 구멍을 막을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 생길 부담을 미리 알아차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내 연금 납부 상태가 지금 어떤지, 내가 연금 받을 나이가 정확히 언제인지, 지금도 일하고 있다면 소득이 연금 감액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장기요양 서비스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얼마나 이용 가능한지 이 네 가지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2026년이 시작될 때 불안이 줄고 내 노후가 내 손에 다시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